파리 한복판에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라니. 지금이야 뭐 파리의 상징이지만 처음엔 재앙이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니까요. 오늘은 바로 이 찬사와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루브르 피라미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뒷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미 완벽 그 자체인 역사적인 걸작에 과연 뭔가를 더할 수 있을까요? 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당시 건축가와 파리시 전체가 부딪혔던 정말 거대한 딜레마였거든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사실 루브르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문제점들 때문이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세요. 루브르 궁전. 정말 그 자체로 눈부신 예술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1980년대에 이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아주 심각한 기능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루브르는 거의 마비 상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매년 수백만 명이 오는데 입구는 딱 하나. 그것도 엄청 비좁았어요. 비라도 오는 날이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죠. 줄이 끝도 없이 늘었었고요. 안내시설 같은 것도 제대로 없어서 사람들은 이 거대한 미로 같은 곳에서 그냥 길을 잇는 거예요. 이건 아름다운 박물관이 아니라 그냥 거대한 혼돈 그 자체였던 거죠. 뭔가 정말 급진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비전 있는 건축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건축가 이오밍페이, IM페이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분이고요. 현대적인 재료랑 아주 순수한 기하학 형태를 타고나게 결합시키는 걸로 유명한 그야말로 대가였죠. 네, 바로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페이의 실제 작품을 보기 전에 그의 건축 철학이 어떤 건지 그 핵심을 한번 시각적으로 느껴보자는 거죠. 아주 순수한 형태, 그리고 고대에서 얻은 영감. 페이의 디자인 철학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우선 그는 피라미드나 정사각형 같은 아주 명확하고 순수한 기하학을 자기만의 건축 언어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고대의 상징들 있잖아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아주 능했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 바로 빛입니다. 자연광을 그냥 조명으로 본 게 아니라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 중 하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이가 내놓은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이게 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든요. 페이가 내놓은 해결책은 정말 대담하고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루브르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나폴레옹 광장 한가운데에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를 짓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대담한 디자인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이지? 냉혹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심지어 이걸 루브르의 재앙이라고까지 불렀으니까요. 1985년에 디자인이 딱 공개되니까 이건 단순한 반대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전 난리가 난 거죠. 아니, 프랑스의 심장부에 웬 이집트 무덤이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요. 여기는 사실 좀 복잡한 배경이 있는데 당시 미테랑 대통령이 추진하던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인 반감도 있었고 또 감히 프랑스의 상징을 외국인, 그것도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한테 맡겨? 하는 그런 국가주의적인 감정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거대한 문화전쟁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피라미드,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상징적인 건축물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당시의 획기적인 기술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크기부터 한번 볼까요? 높이가 무려 21.6m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유서 깊은 루브르 궁전 안뜰 한가운데에 이 정도 높이에 완전 현대적인 구조물을 세운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담한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 피라미드를 덮고 있는 유리 패널, 이게 총 몇 개냐면요. 673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냥 이 숫자가 아니에요.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유리 자체예요. 페이가 원했던 건 그냥 유리가 아니라 완벽하게 투명한 유리였거든요. 보통 유리는 자세히 보면 약간 녹색빛이 돌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유리회사죠. 생고뱅이랑 손을 잡고 철분 함량을 거의 없앤 아주 특별한 초투명 유리를 아예 새로 개발해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603개의 마른 목골 패널, 그리고 70개의 삼각형 패널, 전부 이 특별한 유리로 만들어진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큰 유리 구조물을 대체 어떻게 버티게 했을까요? 자,
비밀은 이렇습니다. 우선 뼈대는 아주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강철과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만들었어요. 프레임을 최소화해서 유리가 주인공이 되게 한 거죠. 이 프레임이 피라미드 자체 무게, 즉 수직 하중을 아래쪽 기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 바람은요? 파리바람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수평 하중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인 아주 튼튼한 강철 테이블이 쫙 흡수해서 분산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이러면 되겠지 하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설계가 정말 안전한지 증명하려고 당시로서는 진짜 최첨단 기술이었던 유한요소법, FM이라고 부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시작도 하기 전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고 무게는 어떻게 견디는지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하고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게 논란 많던 피라미드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론적으로 이 피라미드는 그냥 입구 그 이상의 존재가 됐습니다. 상징적으로는 과거의 루브르와 미래를 연결하는 빛의 문이 되었고요. 기능적으로는 그 거대한 지하로비 전체를 환한 자연광으로 가득 채워졌죠. 그리고 밤이 되면요. 안에서 나오는 불빛 때문에 마치 광장 전체를 밝히는 거대한 랜턴처럼 변신하는데 이게 또 장관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현대적인 유리 피라미드에 고전적인 루브르 궁전의 모습이 비치잖아요. 마치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 않나요? 옛것과 새것의 정말 완벽한 조화. 바로 이거죠. 자, 이렇게 처음엔 재앙 소리까지 들었던 건축물이 지금은 파리의 가장 사랑받는 상징 중 하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역사적인 공간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과 훼손하는 것, 그 둘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어쩌면 이 루브르 피라미드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훌륭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